안녕하세요. 살까 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1월 20일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분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어요. 계속해서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다가 코스닥이 좀 폭발적으로 종목수, 상승 종목수도 늘어나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LG전자가 많이 올랐고 지수 연인을 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LG전자라든지 일부 오늘 많이 올랐던 몇 개 우량주도 제외하고 나면은 지수는 하락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코스피는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코스닥은 또 강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슈 종목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살까 팔까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종목을 보니까 엔터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엔터주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웬만큼 시가총액 비중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 코스피가 더 강했잖아요. 코스닥은 더 강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왜 갑자기 코스닥이 강해졌죠? 글쎄요, 오늘 기아차 때문이지 않을까 가장 생각이 들고, 기아차 때문에 코스닥이 네. 강했다 오히려. 어제 전일 장마감하고 나온 이슈 때문에 시초가 너무 높게 출발했던 게 네. 아무래도 대형주 전반으로 좀 과열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더 빠르게 좀 부추긴 게 아닐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아차가 어제부터 해서 오늘 시초가까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기아차가. 근데 코스닥이 오늘 강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거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지금 시장의 단타성 수급들, 그러니까 단타 대기 매수세들이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코스피 200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였는데, 네. 그쪽이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그 대기 매수세들이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크게 먹을 게 없구나, 이번에는 좀 코스닥을 가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어제 재료가 나왔잖아요. 애플카 협력 관련돼서. 네, 맞습니다. 주가 보니까는 어제 폭등했고 오늘 시초가에서 출발하자마자 추가적으로 급등했었다가 쭉 밀려났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좀 코스피 200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과열권이지 않나 생각하는 매수 세력들, 단기적으로 과열권이라고 생각한 매수세들이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서 보니까 엔터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슈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키스트가 있어요. 키스트 코스닥 종목 맞나요? 네, 코스닥 맞습니다. 네, 키스트 왜 이렇게 올랐어요? 상한가인데. 일단 전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입자 2억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 전반으로 좀 오늘 훈풍이 불어왔고, 그 중에서도 키스트 같은 경우는 15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15일에 한국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 TV에 이제 콘텐츠를 좀 공급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내세우면서 좀 이슈가 좀 됐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같이 좀 맞불면서 이렇게 재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까요? 이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50세 이상부터는 조금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45년생이신데요. 알고 계십니까? 애청자이십니다. 넷플릭스가 연결이 안 되시면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연결이
끊기거나 그러면 많이 보질 않았어 사실.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가입자 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명이 넘어가겠죠. 유료인데. 그렇죠. 국내에 최근 들어서 스위트홈부터 좋은 컨텐츠들,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상장사거든요, 사실. 코스닥 상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엔터주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쭉 보니까는 엔터주들 중에서 그래서 또 그런 쪽, 미디어 컨텐츠 쪽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키스트도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봐야지 되나요? 아니면 뭐 기획사 쪽으로 봐야지 되나요? 원래는 기획사 쪽 영역이 높았는데 지금은 미디어 컨텐츠 쪽의 영역이 계속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디즈니 관련돼서 호재거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OTT 지금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네. 디즈니에서도 디즈니 플러스란 명칭을 달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OTT 서비스에도 이제 키스트가 추후에 좀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졌고, 뭐 그와 또 마찬가지로 애플 TV,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이제 OTT 서비스가 에도 이제 좀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15일 날 나왔는데 생각보다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때. 부각이 안 됐다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부각되었는데, 자, 시세의 연속성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어떤 그런 좀 오래전의 재료거리인데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 시세가 급등하고 시세 연속성이 붙는 경우들을 자주 봐요. 물론 투기적인 양상도 있고 좀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기적인 것, 또 한 가지는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이유가 투기적인 성향이 강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강했을까요? 사실 아직 본질의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투기적인 수급이 좀 많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투기 수급이 오히려 강했었다. 그러면 팔아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살까. 살까요? 상당히 너무 주식 보시면서 투기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또 시장 상황이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정도를 안 넣고 올 수는 없네요. 좀 언제 또 그렇게 뒤로 가셨어요? 좀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오세요. 그럼. 대갈장군도 아니고 이제 점점 뒤로 가시는 것 같아요. 방송하시면서. 자동이라. 보시면서 이제 좀 얼굴 작아 보이시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누가 어제 또 댓글을 멋지시다고 남겼던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네. 어제랑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어요? 예, 오늘 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약간 좀 더 똘똘해 보이는 어려 스타일? 보이고 싶어서. 약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그래서 그 댓글로 외모 칭찬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씩 그 연구원분들이 약간씩 오버하시는 경향도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본업에 충실합시다. 네. 살까요, 팔까요? 살까요라고 하셨죠? 네.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관련된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 관련돼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국내 넷플릭스에서 1위,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작품이 스위트홈하고 또 하나가 경이로운 소문. 저도 이제 다 챙겨서 보고 있거든요.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보셨는데 그 OTT를 논하실 자격이 있으실까?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테마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하는 거고. 한국의 그런 드라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말 뭐 매년 느끼는 건데 불과 한 5년 전하고만 비교해 봤을 때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올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거 한 가지가 키스트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며 뭐 OTT 관련돼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키스트가 대장격인 역할을 할까요? 주도격인 역할을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오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랑은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가총액부터 해서 이제 유통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스튜디오 드래곤 뭐 물론 크게는 같이 움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키스트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키스트가 좋을 것 같다.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진욱 선임연구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강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쁘거든요. 네. 그날 먹을 게 많아져서 계속 이런 양상이 이어질까요? 계속 이 정도의 랠리까지 나타나기는 일단 설 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코스닥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2% 지수 2% 넘는 상승세인데 네. 이런 탄력으로 코스닥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그 말씀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그쵸.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악플이 달릴 수도 있어요. 네네. 네가 뭘 안다고 코스닥이 떨어질 거 안 좋을 거냐고 그러냐.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유리해지는 성향으로 생각을 네.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네.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렇다면은 코스닥은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간에 뭐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오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자리가 왔다라는 게 관점이고 그에 따라서는 지금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도 있으나 일단 설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네요. 오히려 그 코스피가 보수적일 순 있겠지만 네. 오늘처럼요. 코스피가 그랬잖아요. 네. 오늘 시장이 약간 뜨뜨미지근했고 한 LG전자 정도가 아니면 별로였는데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코스닥은 좀 설 연휴까지도 쭉쭉쭉 가줄 수는 없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잘 갈 것 같긴 합니다. 두 개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다. 네네. 뭐 생각했던 만큼의 랠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놓고 보면 코스닥이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네요. 근데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니까 특징적인 부분이 셀트리온과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점이 좀 최근의 상황들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코스닥이 강할 때 보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철저하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오른 거예요.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부분은 어떤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시그널일까요? 최근에 나오지 않은 경향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트리온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워낙 좀 과열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거둔 다음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한테 좀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순환매 차원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코스닥이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앞서서도 점검을 해봤지만 우량주 쪽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좀 단기적으로 먹을 게 좀 없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수급들이 다변화돼서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종목들로 개별주들 뭐 이렇게 많이 흘러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급등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그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근데 지금 자리에선 사실 뭐 이번 주 흐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 종목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테마가 없습니다.
뭐 전기차도 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들고, 뭐 코로나 치료제도 다시 빠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막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뭉텅구리 이제 네. 묶음들, 테마나 아니면은 어떤 그룹들 이렇게가 좀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수급이 그러면은 네. 수급이 약간 모자란 게 아니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시장의 수급이? 수급이 좀 모자른 것도 있고,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부재하다. 그걸 좀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계속 시장 얘기하다 보면 지루해지니까 다시 앞서서 보던 종목으로 넘어와서 좀 정신 없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패널도 바뀌고 적응해 주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살까 의견이신데 핵심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올해 이제 드라마를 4편을 제작을 합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한 편,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좀 호재로 많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는데, 아 그래요? 시청률이 잘 나왔나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취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들 취향에는 안 맞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시청이 한국에서 많이 나왔나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나요? 일단 전 세계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 키스트 작품이었었군요. 네, 키스트고요. 음. 저는 사실 못 봤지만 제 와이프가 좋아했기 때문에 네. 시청률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취향이 좀 맞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 비슷한 구석이 있나요? 느끼시기에? 뭐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자세하게까지는 모르는데 네. 드라마 취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취향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살까 의견.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 마감 시향하고 키스트 살까 팔까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키스트에 대해서는 좀 최근 들어서 컨텐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OTT라고 그러는데, 넷플릭스 중심의 OTT 시장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디즈니며 애플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투기적인 수급까지 얘기하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살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자, 조영욱 연구원, 조영욱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아까 인사했고요. LG전자가 오늘 12% 급등이면서, 사실 LG전자 아니었으면 코스피는 오늘 하락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올랐어요? 계속해서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부의 철수설이 좀 돌았었어요. 근데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수. 네, 뭐 계속 얘기는 언론에서 돌았는데 오늘 직접 이제 LG전자 권봉석 사장이 스마트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서 오늘 그거에 대한 좀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난 것 그거 같습니다. 말고는 없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가장 큰 정도로- 이유는 오후장에 또 다른 이유는? 그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니, 단순히 그것 때문에 12%가 올라가면 시장이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뭐 지금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관련한 이제 수급들이 좀 빠지면서 예,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해져서. 살까요, 팔까요? 전 살까입니다. 살까요? 단기적으로 살까. 단기적으로 살까요? 일단 실적 컨센서스를 좀 볼 텐데, 실적 컨센서스라는 거는 기관들에서 실적 예상치를 올해 그리고 내년 예상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우선 영업이익 전망이나 이런 게 작년보다도 높게는 나오고 있고, 여기에 견주었을 때 현재 오늘 주가 오른 거 한 12배, 13배 정도 될 것 같아요. PER 수준이요. 높진 않나요? 뭐 적정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럼 적정 수준이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지금 단순히 그 부분만 놓고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스마트폰 사업이 결국 자동차, 가전 등과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다만 그런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최대한 효과를 좀 가져오려고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투심이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조금 더 먹을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뭐 그럴 깜냥은 전혀 안 되겠지만 LG전자의 뭐 전략 기획실에 있다면 LG전자가 찍힌 핸드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예 그냥 좀 쉬었다가 브랜드를 하나 론칭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완전히 다른 LG전자도 아니고 아예 그냥 모바일 사업 자체를 디바이스 자체들을 핸드폰뿐만 아니고 패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실 지금 새로 나온 롤러블 관련돼서는 기대가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CS에서 있었던 롤러블 폰을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출시되면 나 사겠다라고 비싸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LG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디자인적인 것과 획기적인 기능적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또 지난번에 한번 프라다 폰 한 적이 있었었죠. 그게 디자인적으로 좀 인기가 있었었는데 약간 좀 럭셔리하게 이미지를 바꿔서 고가폰 형태로 해서 오히려 경쟁력을 키워서 하면은 저는 그건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애플에 접근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중에서 좀 주머니 사정이 많이 좋다. 그런 약간 좀 상위 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만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LG는요.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시켜서 추후에 내놓는 것도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방법.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를 위해서 LG 마크 자체를 이제는 뗄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마치 듭니다. 현대 제네시스처럼. 그렇죠. 뭐 제네시스처럼 그런 게 필요하죠. 아예 뭐 LG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잠깐. 그렇게만 되면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보겠죠? 아마도 안 보지 않을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살까 의견인데 얼마에 팔아야지 될까요? 저는 사실 목표 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이슈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미 지난 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목표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늠한다면 사실 뭐 저희가 작년에 예상한 목표가를 이미 벌써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좀 목표가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좀 대응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 5% 오를 때마다 익절가를 처음에 잡아놓은 익절가를 1, 2%씩 상향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한 위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까 의견을 주신 거는 그러면은 트레이딩 바이네요. 그렇죠. 매매 전략상 매수지 실제로 펀더멘탈을 따져서 지금 매수 의견을 주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웅 선임 연구 나와주세요. LG전자 핸드폰 사업부 얘기 말고 다른 소식은 없나요?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LG전자 핸드폰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네, 네. 옛날에 오히려 뭐 스카이 쪽으로는 썼는데 LG전자 거는 써본 적이 없네요. 네, 그렇구나.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네. 나쁘지 않았었어요. 괜찮았어요. LG전자 핸드폰이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이미지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LG전자에서 핸드폰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포기한다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또 세계 시장에서 LG가 핸드셋 부분을 제패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업 전략상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어찌됐거나 지금 거의 12배에 12배? 뭐 그 정도 PER 수준인데 비싼가요? 싼가요? 펀더멘탈적으로. 뭐 사실 지금 주가 움직임으로만 놓고 보면 싸다 비싸다라고 논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싸진 네. 않다. 그러면은 PER 몇 배까지 적용을 해도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5배는 그럼 PER 17배, 18배? 네, 그 정도 그 수준?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EPS가 뭐 올해 컨센서스에서 12,600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적용을 한다면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2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앞서서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서는 목표가 정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했을 때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대략. 저는 근데 조금 잡자면 한 20만 원 언더 수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20만 원 정도는 찍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혹시나 먼저 찍기 전에 파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19만 원 선까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럼 살까 의견. 네. 살까 의견. 네. 알겠습니다. 뭐 LG전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방금 나가면서 이제 조명을 빼먹고 가가지고요. 조명 좀 다시 켜주고 네.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LG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이슈도 많고 많이 의견을 드렸거든요. LG전자 살까 팔까 TV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제가 생각하는 LG전자의 가치는 높다고 보여요. 일단 뭐 실적을 견인한 부분은 백색가전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 주가는 그 백색가전 부분에만 너무 중심이 돼서 봐줘왔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LG전자의 기술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아졌어요. 일단 먼저 우리 자율주행부터 해서 전기차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래 성장 가치가 그동안 너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기업치고는 너무 낮은 주가 수준이다.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쩌면은 너무 당연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따졌을 때 조정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수준의 2배가 넘는 주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살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세트렉 I입니다. 세트렉 I 오늘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세트렉 I 살까요 팔까요? 전 살까입니다. 살까요? 오늘 그러면 세 종목 모두 살까요? 네, 그래서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세트렉 I는 오늘 왜 올랐죠? 뭐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라서 좀 내용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오늘 뭐 미국 유명 운용사에서 이제 차세대 테마로 좀 우주 산업을 좀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위성 및 관련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좀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세트렉 I가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 스페이스X 우주산업 회사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하는 우주산업 업체가 골드 뭔가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오늘 열심히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바빠가지고 업무가 아무튼 우주여행 꿈이 이제 진짜로 실현이 됩니다.
줄을 섰다고 하는데 네, 그 소식 들었어요. 실제로 상업적인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100% 적자입니다. 향후 뭐 수년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큰 돈이 될까요? 큰 돈이 되겠죠.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는. 근데 그 동안 이제 투자하는 그 비용 대비 회수 기간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 손익분기를 넘기는 게 언제부터나 가능할까요? 뭐 최소 200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200년이요? 최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은 자선사업 수준일 수도 있는데 투자 개념이죠, 사실 지금. 아무튼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세트레가이도 우주산업 관련주인데 실제로 실적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성장성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실적을 보니까는 그래도 실적 성장은 하는 회사네요. 매출액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걸 좋아해요. 기업들 볼 때 영업이익도 중요하긴 한데 매출이 꾸준하게 증대하는 회사들을 좋아하거든요. 세트레가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데요. 영업이익도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고 매출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보이는데 역시 그런 만큼 또 턴은 높습니다. PR은 30배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올해 EPS는 1,500원 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싸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라고 주셨는데 살까 의견 주셨는데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미국의 우주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PR이 상당히 PR을 부여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대부분 7, 80배 수준이고 100배가 넘는 기업들도 많고 뭐 대부분 적자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PR이 안 나오죠. 네, 네. 수치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감안했을 때는 국내 우주 산업 테마가 한번 좀 돌았을 때는 지금 PER도 낮지 않나. 예, 충분히 좀 더 고PER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우주 산업 관련주들 동향을 따져봤을 때 원래 PER이 높은 수준에서 성장이 되는 게 있는 게 맞고 거래가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거는 좀 무시하고 지금은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살까 의견이시라면은 내일 바로 사도 될까요? 내일 바로 사는 건 조금 추격 매수 느낌이 강한 있어서 것 같아요. 네. 언제 살까요? 저는 뭐 좀 기다렸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기 시작점, 그러니까 한 45,000원 정도 라인에 왔을 때 조금 매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45,000원 선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내 거 아니고 다른 종목 보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맞겠네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트레가이 우주 산업 관련 종목 살까요, 팔까요? 저도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살까요? 왜 살까요? 비싸요. 사실 비싸요. 예. 바로 사도 될까요? 내일 사도 될까요? 일단 내일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 바로 좀 추격을 하는 게 좋고요.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추격해서 가라. 네. 근데 만약에 내일 좀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면 금요일 날 음봉이면?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이면 금요일이다. 네. 음봉이면 금요일.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죠? 네네. 하루 지나고 사는 게 낫겠다. 만약에 이게 어쨌건 살까 의견이신데 그럼 뭐 한 10만원까지 보시나요? 10만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한 7, 8만원까지는 조금 단기간에 일단 워낙 이제 오늘 우주 테마들이 테마로 형성돼서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나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기 고점은 좀 돌파하면서 한 7, 8만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7, 8만원 선까지 우주산업 테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우주산업 종목이고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도 펀더멘탈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실적이 안정적인데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런 투기적인 과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좀 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에. 지금 장세는 수급이 어디로 갈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10만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거거든요. 가기 시작하면은 두세 배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너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지금 근거 없는 종목이 아니라면 정치 테마주들처럼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짧게일 것 같지만 어쨌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해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미지근하다고 생각한다면 최근 들어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개인 자금이 순매수가 코스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옮겨가면 코스닥의 급등이 종목별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하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포트폴리오에서 우량주를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 자산을 정말 내 자산을 가치적으로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게 우량주, 성장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트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만, 당장 이제 설 연휴까지만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 좀 약간은 투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큰 죄악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이슈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